피포지는 2018년 10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처음으로 열렸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열린 국제적인 환경회의입니다. 에너지 부문에는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 덴마크를 포함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례가 소개됩니다. 피포지 회의의 출발점이자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강국인 덴마크의 풍력 에너지가 어떤지 알아볼까요?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가장 친환경 기술 혁신의 나라로 손꼽힙니다. 실제로 덴마크는 예일대학교에서 매년 발표하는 32개의 성과지표를 적용한 국가별 환경 성과 지수에 2020년 180국 중 1위로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 평가 대상 중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한 해 평균 7.59% 이상인 것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덴마크의 꾸준한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은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혹시나 석유 파동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해 덴마크만의 고유한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죠. 2019년에는 해상 풍력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 비중이 전체 비중의 47%나 되었습니다. 그 결과 OECD 국가 중에서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에너지원이 주를 이룬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한 전기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죠. 덴마크 국가 홈페이지에 이미 덴마크는 청정한 재생에너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문짝만하게 내걸었을 정도니까요. 덴마크의 국토는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를 제외하고 유틀란드 반도와 약 44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덴마크는 해상 풍력 터빈으로 생산된 전기를 자국과 주변 유럽 국가에 보다 편리하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 섬을 건설하는 중입니다. 이미 발트해의 보른홀름 섬에 폴란드와 합작으로 세계 최초의 에너지 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북해의 유틀란드 반도 서부로부터 80km 떨어진 곳에 축구장 18개 크기의 풍력에너지 인공섬 건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덴마크 국회에서 전기 3GW를 공급할 수 있는 인공섬 건설 승인이 났고 이는 훗날 10GW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덴마크 인구는 총 600만이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공섬에서 생산된 전기는 독일, 스웨덴, 홀란드 등에도 송전될 예정입니다. 해상 풍력에너지 플랜트는 무조건 육지에만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도전이죠. 우리나라와 이웃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섬 공동 건설은 여러 이유 때문에 어렵겠지만 우리나라는 섬 개수가 약 3,600개로 세계에서 4위로 섬이 많습니다. 이 중 유인도는 50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덴마크처럼 풍력에너지 섬을 통해 만들어진 친환경 전기로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건 어떨까요? 덴마크에 이어 이번에도 스칸다나비아 반도의 친환경 기술을 알아볼 텐데요.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나라 세계적인 기후변화 행동가 그레타 툰베리 그리고 이케아와 H&M의 고향 스웨덴입니다. 국가 전반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포실프리 스웨덴이라는 프로젝트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포실프리 스웨덴은 2015년 파리 협약이 열리기 전부터 스웨덴 중앙정부를 주도로 기업, 지방정부 그리고 NGO와 함께 세계 최초의 탈화석 국가를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4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속가능한 배터리 가치 사슬 전략, 바이오 전략, 재정 전략 그리고 수소 전략입니다. 신재생 전력 생산 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중입니다. 전해액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해액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스웨덴의 수소 전략은 화석연료에서 추출된 회색 수소가 아닌 수전해에서 추출된 녹색 수소를 이용한 산업을 취급하며 차후 청색 수소로까지 영역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토 안의 수소 인프라의 확장은 지역 및 지역 간 수소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발전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수소를 사용하는 기존 사업장이나 항만과 철도 등의 대규모 교통 인프라가 발전한 곳에 수소 클러스터가 위치한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오바쿠는 녹색 수소로 제작된 철강을 시도하고 있고 프림은 탈화석 수소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어떻게 친환경 수소 기술을 활용하는지 알아볼까요? 스웨덴의 에너지 전문 기업인 파워셀은 파워셀루션 마린 시스템 200을 선보였습니다. 파워셀루션은 해상 애플리케이션의 전자화를 위해 개발된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파워셀은 이 제품을 개발한 이유로 국제해사기구에서 각 선박들에 요구하는 점점 엄격한 오염물 배출 규제에 응답함과 동시에 스웨덴의 탈탄소 선박 기술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워셀의 기술은 선박에만 그치지 않고 이의 기술을 스카니아의 리퓨즈 트럭에도 적용시켜 수소 전기 트럭을 선보였습니다. 이 친환경적인 트럭의 큰 장점으로는 트럭 작동 과정에서 소비자가 크게 손을 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수소 기술은 이웃나라인 핀란드와 노르웨이와 주로 협력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2019년 현대차가 스웨덴의 정밀 코팅 전문 기업인 임팩트 코팅스와 수소 연료전지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임팩스 코팅스는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금속 분리판 코팅 기술을 산업용 전원 공급 장치 전문 기업인 크래프트 파워코는 수소 발생 장치용 정유기 전원 솔루션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